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1월 24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제1야당 스스로 자멸하면서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몇 개월 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막다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곧 이재명 대표 소환이 예상이 되고 또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 대표 리스크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반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또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몸을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지금 조기 귀국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연공, 이 연대와 공생이 28일 날 다시 체제를 정비해서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조기 귀국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연대와 공생, 본인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소속 신경민 전 의원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TK로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이런 것은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죠.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에 경남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만났다. 그리고 도르킹 사건으로 지금 복역 중이죠. 얼마 전에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도,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어떤 입지를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장파,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친문의 핵심이었던 전해철 의원, 그리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세균 전 총리까지 지금 일제히 나서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재명이 낙마를 하면은 그 자리에 앉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신복 두 명도 지금 구속이 됐죠.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이 구속이 됐고,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소비를 했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거의 무너지는 불익인데, 이재명 리스크 외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면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뿐이 아니고 도덕성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지금 민주당은 풍지박산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탄압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버텼지만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이런저런 리스크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명, 그리고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물론 직을 내놨지만은 이런 사람들, 당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죠. 거기다가 또 김의겸 대변인,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막 양산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 걸렸습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이것을 가지고 더 탐사라는 곳과 무슨 협업을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화 녹취록을 막 틀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났죠. 그 첼리스트 본인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의겸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의겸은 오늘도 또 버텼습니다.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도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전혀 이 반성할 줄 모르고 아니면 말고식. 자, 그래서 김의겸은 지금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서 전 남자친구를 쏘기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자질론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최고위원입니다. 김의겸도 대변인이고 다 당직자들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뭐 빈곤 포르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막 쟁점이 되니까는 나중에는 뭐 사진 촬영을 하는데 프놈펜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조명을 설치했다. 이게 또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하는 바람에 자,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6개월 동안 고발 1호가 민주당의 최고위원 장경태가 됐죠. 장경태도 여기서 조사를 받으면은 사법 리스크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또 하나 민주당의 게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연루된 게이트 이정건 게이트입니다.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고 서초에 총선에 출마를 했고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했던 인물이죠. 자, 이정건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정건이 사무부총장으로 1년 동안 일했던 CJ 자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노영민 그때 이정건이 여기저기 막 돈 뇌물을 받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정건의 이 특혜성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건 뇌물 혐의로 연루된 이정건과 관련된 이 뇌물 혐의에 연루된 뭐 현역 의원들만 10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리스트까지 막 돌고 있는 이 상황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은. 자, 여기다 송영길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습니다. 송영길은 자기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그 이재명에게 방탄용으로 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떨어졌죠. 그리고 뭐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또 이 뇌물 사건으로 떠들썩한 노웅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다 당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직자들. 뭐 전 대표 송영길은 전 대표고 노웅래 의원은 6천만 원, 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이 사업가 박모 씨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 주면서 로비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사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 현금 다발이 나왔죠. 장롱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전 대표 집에서 뭐 1억, 2억짜리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 3억 원짜리 돈 보따리가 장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웅래는 그 전에 이 재산 신고할 때 뭐 현금이 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 제로 이렇게 되는데 현금이 3억 원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검은 돈이 아닌가? 자, 그런 의심을 받고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을 하고 풍지박산이 나면서 하나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을 때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왔었죠. 요소야대, 극심한 요소야대 상황에서 전국 운영이 어려우니까 정계 개편을 시도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 김한길, 영입 이런 것도 다 정계 개편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안철수까지 후보 단일화 했을 때도.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은커녕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똘똘 뭉쳤죠. 그것은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공천권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사법적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로 또 친문은 친문대로 이낙연계는 이낙연계대로 정세균계대로 김부겸 또 소장파 막 따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노웅래 이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 또 뭐 김의겸 퇴진론 뭐 장경태 이 수사받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정계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다. 특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절대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은 당이 지금 찢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는 내년 시점 되면은 연말이 지나면서 이재명이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덮치면서 정계 질서가 재편될 수도 있다. 자, 그런 가능성을 엿본 오늘 하루였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